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요. 마치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듯한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의 이해가 있습니다. 또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보자면 재난구조 로봇, 작업 로봇, 도우미 로봇 등과 같은 각종 로봇의 사례가 있고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대형 화물 트럭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드론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야는 컴퓨터 과학뿐만이 아니고요. 수학, 통계학, 심리학, 의학 등 많은 전문 분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연어 처리가 있습니다. 음성을 인식하고 인식한 내용을 이해해서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고 합성한 음성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AI가 작곡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설이나 논문도 AI가 창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작품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자동적인 추론 기능이 있습니다. 챗 GPT는 최근 미국 의사 면허 시험 문제를 풀어서 합격 점수 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얻은 지식을 요약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습 데이터 중에는 이미지 같은 영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영상의 내용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물체를 찾는다든지 영상을 분류한다든지 영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는 문장만 넣어주면 사진 품질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동영상까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사람이 일일이 조종하거나 미리 일정한 반복 동작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벌어지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활동하는 로봇을 위한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청소용 로봇은 가장 간단한 경우고요. 노약자 도우미 로봇, 배달 로봇부터 재난구조 로봇과 전투용 로봇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가 의료 분야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인 비노드 코슬라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은 코슬라 벤처스라고 하는 창업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지브라 메디컬 비전이라는 의료 영상 AI 진단 기술 개발 회사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문의 진단보다 정확한 유방암 영상 진단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슬라는 2012년에 미래에는 80%의 의사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의료 분야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근거에 기반을 둔 일관성 있는 과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기초과학처럼 근본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부터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착오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적다면 바로 임상에 도입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IT 기술의 고도화로 대규모 데이터와 막강한 연산 능력으로 무장한 컴퓨터가 재래식 방법에 의존하는 의사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은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을 널리 알리게 된 그러한 때입니다. 즉,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였고요.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IBM 왓슨 for Oncology라고 하는 암 치료법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후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국내에서 몇몇 지방대학병원에서 IBM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빅5 병원, 즉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이 빅5 병원에 대한 환자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IBM 왓슨 for Oncology의 도입 경과에 대해서는 후속 컨텐츠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정확한 법인 명칭은 알파벳이지요. 구글은 상표명입니다. 2014년에 딥마인드를 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 훨씬 넘죠. 이 딥마인드의 설립자 데이미스 허서비스는 1976년생이고요. 체스 신동입니다. 그래서 14세 이하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가 2007년에 런던 대학교에서 AI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 딥마인드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수익을 위한 사업 모델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대신 12명의 딥러닝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강화학습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회사였습니다. 강화학습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로보틱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적합한 인공지능 기술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게임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규칙이 간단하고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016년 알파고와 바둑 대결 이벤트에서 이세돌 구단이 패배했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전문직들에게 인공지능 발전에 의한 대규모 실업 사태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례로서 커다란 위기의식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발전과 기술적 실직 현상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